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제 또 독감까지 오는 게 아니냐, 이 겨울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 여름에도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돼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 미국이 이 겨울을 과연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고요. 또 일부 네티즌들이, 또 유튜버들이 요즘에 유튜브에다 뭐라고 올리고 있냐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거 다 나라에서 일부러 락다운을 하기 위해서 겁을 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또 재미난 사실을, 또 재미있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 비해서 그 늘어나는 확진자 수만큼 비례해서 사망자 수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아마 코로나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전염력은 더 커지고 치사율이 낮아진 게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코로나의 치사율은 하나도 변한 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이러한 조치들을 완화해도 되는 건지, 그 정도로 코로나가 지금 위험도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미국의 현 코비드19 상황을 좀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저의 견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비드19가 지금 정말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글로벌 케이스가 4,400만, 약 4,400만 명이 지금 확진자인데, 미국이 지금 1등을 했잖아요. 지금 미국에 10월 28일 현재 미국의 지금 확진자 수가 884만 8,875명. 야, 이제 좀만 있으면 이거 1,000만 명 넘어가겠는데요.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잖아요. 지난 7일 동안에 미국의 확진자 수가요, 몇 명 증가됐는지 아세요? 무려 거의 50만 명이, 새로운 확진자 50만 명이 지난 7일 동안에, 일주일 만에 50만 명이 생겼다니까요. 예. 이런 추세면은 한 달이면은 200만 명 확진자 찍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달 후에는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1,000만 명이 돌파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제가 이제 몇 가지 란셋에서 나온 논문을 또 이제 리뷰해 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 확진자 숫자는 이거의 10배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거 미국이 잘하면 허드 이뮤니티로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니까 과연 허드 이뮤니티, 전체 인구의 70%가 항체를 보유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집단 면역 허드 이뮤니티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국이 아마 코로나에 대해서, 코비드19에 대해서 이제 통제하는 걸 포기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되는 데 비해서 사망자 숫자가 그렇게 따라서 크게 증가되지 않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미국 주별 사망자 순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녁 9시 기준으로 22만 7,604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그랬는데, 1위가 뉴욕이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뉴욕이 지난 3월, 4월에 굉장히 이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지금 타격을 받은 그 뉴욕에서 사망자 숫자가 33,435명이 나왔고, 그 다음 2위가 텍사스예요. 텍사스가 2위를 했어요. 18,162명. 예, 텍사스의 이제 어떤 그 정치가들은 마스크도 필요 없다, 이거 락다운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거기서 뉴욕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았고, 3위가 지금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에서 17,529명. 거의 텍사스랑 비슷한 수준의 사망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고, 그다음 4위가 플로리다 16,571명. 그리고 뉴저지가 16,324명. 그래서 플로리다하고 뉴저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등부터 5위까지가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그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미국의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미국에서 그 코비드19의 확진자가 언제 가장 피크를 찍었죠? 자, 보세요. 4월 25일 때 그때 거의 이제 피크를 찍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조심하고 락다운하고 난리를 치고 나서 이게 좀 주춤하다가 7월이 돼가지고 7월 25일에 한 번 또 낙타보고니처럼 한 번 또 올라갔어요. 그때는 4월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아무래도 7월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가격리하다가 이제 못 참겠다 꾀꼬라고 그냥 다 뭐 해변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때 막 해변에서 뭐 파티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랬지. 하여튼 7월 25일에 아주 피크를 찍었어. 아주 그때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또 이제 막 사회적인 거리두기 뭐 락다운을 막 했지 그냥. 그러고 나서 이게 또 감소가 되다가 그러다가 너무 지금 이제 먹고 살기 어렵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하니까 이제 각 주별로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확진자 수가 9월부터 막 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월 27일, 그러니까 어제죠. 보세요. 지금 뭐 이건 1차 파동 때 4월에 1차 파동 때 그게 좀 진정이 되다가 7월에 와서 2차 파동이 또 장난 아니었어요. 뭐 7월에 날씨가 덥고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해변에 쏟아져 나와서 파티를 하고 그래서라고 이해를 했는데 잠깐 좀 비즈니스도 좀 리오프닝하고 그랬더니만 9월부터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지금 미국이 거의 뭐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야, 이러다 미국 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확진자 수를 이제 우리가 데이별로 이제 카운트한 거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자, 사망자 숫자가 중요하죠. 코로나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초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죠. 예. 자, 보세요, 여기. 4월 달에 사망자 숫자가 피크를 찍었어요. 피크를 찍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2차 파동이 왔을 때 보세요. 그때 사망자 숫자가 잠깐 올라갔어. 하지만 4월 달에 비해서 어떻죠? 내려갔네. 이게 왜? 자, 보세요. 확실히 내려갔어. 7월 달에 확진자가 이렇게 4월보다 더 많이 생겼는데, 자, 사망자 숫자를 보면은 7월 달에 4월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는 줄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코로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덜 죽이는 게 아니냐. 저도 그 견해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 근데 보세요. 자, 그리고 3차 파동이 맞죠. 지금 3차 파동이 10월 달 피크를 찍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서 이게 꺾일지, 11월 달이 돼야 꺾일지, 아니면 계속 올라가서 12월, 뭐 1월까지 계속 올라갈지. 자, 1차, 2차, 3차 파동인데, 자, 3차 웨이브가 파도가 이게 올 때마다 이 숫자만 보고, 이 확진자 숫자만 보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망자 숫자를 보면 보세요. 자, 첫 번째 파도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는 계속 감소되고 있단 말이야. 즉 확진자가 증가되는 거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가 예전만큼 4월 달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번에는 뉴저지, 미국의 뉴저지를 한번 봅시다. 뉴저지가 4월 달하고 그 5월 달 사이에 확진자 수가 완전히 그냥 피크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봉쇄를 하고 비즈니스 다 락다운 시키고 미용실도 뭐 다 락다운 시키고 뭐 레스토랑 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줄었다가 자 보세요. 이번 10월 들어가지고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데일리 케이스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1000명을 돌파했거든. 근데 보세요. 자 바로 그 옆에가 이제 사망자인데 4월 달, 5월 달에는 이 증가된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것에 비례해서 이렇게 사망자 수도 올라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10월 달에 엊그제인가요? 7명 보고됐네요. 사망자가. 비교가 안 되잖아. 자, 확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해서 사망자 숫자는 별로 올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사망자 숫자만 보면은 오히려 이 4월 달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 그래서 사망자 숫자만 놓고 본다면은 코로나가 미국에서 많이 안정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정말 코로나의 그 리설 레이트, 치사율, 그 병에 걸린 전체 환자 수 중에서 몇 명이 죽었냐를 보는 그 비율이 이제 우리가 치사율, 리설 레이트인데 정말 그게 감소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요. 지금 코비드-19 테스트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증세가 없어도 원하면 지금 다 해줍니다. 한 예를 들면 오늘 제 환자 한 명이 신환이 왔는데 그 근처 병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메디컬 클리어런스를 받으러 왔는데 요즘 이 뉴욕에 있는 병원들이요. 어떻게 지금 수술 환자를 검사하냐면 무조건 다 코비드-19 검사를 다 해야 돼.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 받은 사람만 수술실에 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죠. 3주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는 아무런 증세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수술을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PCR 검사를 하고 항체 검사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증세가 없어도 지금 미국에서 그냥 조금만 병원에 어떤 선생님은요, 그냥 나 보러 오기 전에 다 코로나 음성부터 받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제 환자들 중에 지금 몇 명이 항체를 갖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코비드19 검사가 지난 2월달, 3월달에는 뭐 고열이 있고 뭐 그래야지만 뭐 예약을 해야 되고 복잡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해줘. 예. 어느 레버러터리 가도 지금 막 다 해주고 막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들 혹은 아주 경미한 사람들이 지금 대거 이 검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막 고열이 있고 아픈 사람들만 선별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정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분들 중에 사망하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냥 다 호기심에 다 해보거든. 아까 이분처럼 아무런 증세가 없지만 병원에서 어떤 프로시저를 하기 전에 그냥 검사를 해버리거든.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미국의 왜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되냐? 예, 우리가 검사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다 해주기 때문에. 그냥 원하면 다 해주니까. 그래서 호기심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저는요, 그냥 저만 놓고 보더라도 제 환자들 아무 증세 없어서 제가 항체 검사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몇 달 전에 좀 독감 증세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독감이었는지 코로나였는지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료라는데 공짜라는데 그리고 또 저도 또 궁금하잖아요. 제 환자들이 도대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검사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무증상자들 아니면 거의 증세가 있지만 뭐 거의 무증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그 숫자가 그냥 그들이 컨펌 숫자가 확 올라간 거죠. 이걸 해석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이게 단순히 그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치사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만 보기가 어렵고 실제로는 검사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검사 숫자 즉 무증상자들이 비율이 늘어나서 사망자 수가 따라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코비드19에 대해서 지금 돌연변이로 인해서 전염력이 세졌다는 건 이미 제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과연 전염력이 세진 것만큼 치사율도 떨어진 것일까? 제가 볼 땐 약간 좀 가벼워진 것 같긴 해. 그러나 안전하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지난 4월에 제 코비드19 확진자들 제가 볼 때하고 얼마 전에도 지금 제 주위에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서 제가 많이 진료를 했는데 그렇게 4월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제가 그 많은 모든 코로나 환자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글쎄, 여러분들을 제가 위로해 주려고 한다면은 비록 3차 파동으로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 숫자는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 아직은 모르겠어요. 방역을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서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4월달, 3월달에 한 그 지침이 지금도 옳은 것인지 이러다가 정말 경제가 다 폭삭망해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말 굶어 죽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게 아니냐는 그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망자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가 그걸 보니까 자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의 95%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발생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팩트예요. 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죽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뉴욕시를 예를 들면 65세 이하가 젊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65세 이하가 코로나로 사망할 가능성은 65세 이상이 사망할 가능성보다 13에서 15배 낮은 걸로 나왔다.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가 낫는 거 보고 이거 독감에 불과해. 별거 아니야. 그거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연령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코비드19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다. WHO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돼지 독감 스와인 플루보다 10배가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나이라고 하는 팩터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즉 고령자에게서는 이게 여전히 독감보다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이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그래서 중환자실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의료시설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실제로 코비드에 안 걸렸던 다른 응급질환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망률까지 올리게 되는, 즉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무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코비드19를 단순한 독감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오늘 여기서 완전히 100% 옳은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사망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검사 숫자가 증가됐기 때문이라는 그 트렌드를 제가 미국에서 현재 내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6개월 전에는 코비드19 검사하려면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선별했지만 지금은 그냥 아무나 다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사망자 숫자가 무증상자들이 대거 출현하다 보니까 사망자 숫자는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증가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 잘 쓰고 있고 손 씻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가 그렇게 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많은 노인들이 데이케어도 안 나가고 집에서 지금 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서 그렇게 큰 사망률 증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야, 정말 이 코로나19가 한 5년만 지속되고 나면 아마 노인 인구의 한 절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노인들이 이 병에 의해서 지금 많이 소천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들이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지금 노인들이 모이는 걸 거의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퀸즈 같은 경우는 많이 안정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노인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다들 이제 마스크 끼고 다니고, 어르신들 굉장히 조심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조심을 해요. 코비드19의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거,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질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미국의 코비드19의 실제 확진자 수가 지금 우리가 보고된 거에 거의 10배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면 미국이 허드 이뮤니티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란셋에서 굉장히 중요한 2가지 논문이 보고됐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코비드19에 걸리지 않고 이번 겨울을 정말 무사히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